비트코인, 이더리움, 동반부진에 반토막 났다. 사실 그간 거품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죠. 비정상적인 과열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3,93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34,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 3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금 한 35,000달러 정도 거래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주인 이더리움 역시도 동반 하락 중이다. 이런 상황이죠. 얼마나 떨어졌냐? 쭉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 다시 떨어지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한 달로 보면 이런데 뭐 1년으로 보면은 요거죠.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자,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떴냐?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뜰 거 아니었죠. 사실 2017년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열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2017년 거는 별것도 아닐 정도로 이런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과열 심리가 강해졌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 비트코인으로 뭐 테슬라 삽니다 얘기해놓고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뜨죠? 아, 비트코인이 이제 드디어 화폐의 기능을 하는구나. 십몇 년째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만 나왔지 역할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테슬라 산다, 같이 쭉쭉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같이 올려놓고 팔고 빠졌더라. 테슬라에서 그래놓고 결제 중단한 거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산다 해서 올려놓고서 팔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결제 중단 하니까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중국발 규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머스크가 살아가면 사야 돼.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어.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또 그래놓고서 너무 떨어지니까 안 팔았다. 결제 중단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결제 중단한다. 근데 이제는 환경 피해 우려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늦었죠. 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안 되니까 이제 도지코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109일간 21번 트위터를 했다. 속내가 딱 나왔다는 거죠. 어때요? 도지 이미지 올리고 폭등시켜 놓고, SNL 나와서 급등시켜 놓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또 도지는 유망하다 해서 폭등시키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투기성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본주의의 섭리죠. 자본주의의 섭리에 따르면 머스크는 잘못한 거 없죠. 본인이 벌 수 있도록 유도했고 판 다음에 떨어뜨려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한 사람 말에 휘둘리는 그런 시장 자체가 무슨 이게 자산시장이냐, 자산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던 도중에도 이야기했어요. 도박이라고. 그런데 와가지고 배가 아프네 뭐 하네 하는데 살 생각도 없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막 배가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해서 굉장히 뭐 떳떳하게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번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탕에 빠져서 살면은 결국엔 망하죠. 늘 말씀드렸어요. 지식 없이 투자하는 것은 9승 1패만 해도 훅 간다. 도지코인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폭락. 이런 타이밍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에 들어가고 있죠. 중국이 규제에 칼 빼들었다. 먼저 나왔죠. 결제기간 관련 서비스 전면 금지하고 채굴도 금지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국에서 차단 시작하고 채굴 업체들도 사업 중단됐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있으면 가격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게 뜬 이유가 비트코인 때문에. 구리 이런 것들도 따라서 올랐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비정상적인 비트코인의 투기 심리다. 그래서 도구나 카우나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죠. 나도 채굴하겠다. 혹은 뭐 이상한 코인 만들어가지고 그거 채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이 거품이 다 빠지고 나면 컴퓨터 관련 용품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중국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인터넷 화폐를 따로 만들고 있다. 왜?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많이 헤쳐먹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 띄워가지고 해놓고서 중국에 자본 엄청 많이 빨렸어요. 그리고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하고 자국 화폐 만들겠다. 왜 비트코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통제 가능한 화폐를 해야지 안정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규제를 하든 완화를 하든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중국에서 채굴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합심해서 세력 들어오면 답 없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진 권리 중에서 가장 센 게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권리인데, 그거를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에 맡기겠냐, 여러 번 경고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국 내에서 자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새로.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죠. 이제 저건 끝났죠. 그 전이야 이제 검은 돈 좀 돌아가는 정도, 뭐 이 정도로 많이 이용했었죠. 중국만 하나요 지금? 미국, EU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제일 센 세 가지 집단을 따지자면 미국, 중국, EU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국세청 신고 의무. 자, 1 비트코인이 지금 36,0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개 정도 사면 신고 의무화죠. 그리고 중국은 아예 금지해버렸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규제 방안 마련 중이죠. 미국도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 시킬 것이다. 가상화폐가 범죄의 온상이니까 자금의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국가적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한 단점이죠.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탈세, 검은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별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희망까지 증발했다라고 했죠.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말고 자산시장이 다 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식 어때요? 멈췄죠. 부동산 어때요? 계속 오른다고 하고 뭐 이사대책 이전 수준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거래량이 회복됐어요. 거래량이 회복이 안 됐는데 상승폭만 쭉쭉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 사면 그만이지. 핵심은 뭐예요? 누군가 이제 빨리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거의 다가왔죠. 보유세 계속 강화되죠. 6월부터 양도세 엄청 때려박죠. 그게 내년에 바로 풀려요? 대선 끝나면은 양도세부터 바로 풀어요? 보유세 강화가 작년에 왜 안 됐어요?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절반만 반대해도 못하죠. 그럼 양도세 완화가 언제 될 거냐? 지금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고 보유세 버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서 요거 무너지니까 2030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영끌해서 집 사라, 빨리 빚내서 주식 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 건설사들 엄청나게 이득봤다. 코인은 왜 떨어지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붙어서 안 해주느냐? 아직까지 코인 거래소가 증권사나 건설사만큼 힘이 없으니까. 자,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사이비 종교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돈이다. 그 다음에 12년째 화폐 기능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냐, 다단계 사기다. 자, 이런 강한 멘트 날리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더리움이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인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 창시자도 암호화폐에 거품 꼈다. 아니, 창시자가 거품 꼈대요. 창시자보다 더 잘 알아. 방구석 전문가들 많죠. 창시자가 거품 꼈다고 그러는데도 아니야, 거품 아니야, 앞으로 더 뜰 거야, 이런 사람들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사람들 거기서나 그러지.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든 워렌 버핏이든 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제 있다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아예 저기 비트코인으로 띄우고 있는 테슬라에 역배팅했고, 거기다가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크냐? 비트코인 전기 소모량이 어디보다 많아요?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죠. 스웨덴, 이런 데보다 많다.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죠. 지금 안 그래도 환경 해가지고 뭐 빙하 녹아가지고 대부분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산 같이 가자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무형의 일종의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무너지게 생기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계속 이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 누구예요? 왜 2030 패닉이에요? 4050은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거든. 빚더미 엄청나게 쌓였죠? 2030 부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했다. 지금 대학생도 4명 중 1명이 코인 중이고, 지금 손실 났는데 손절하라는데 손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코인은 도박성 짙은 주식판이죠. 주식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장기 투자 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 볼 거면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든가. 거기다가 여기 선물 거래량까지 4배 폭증했는데 작살 난 거죠. 자, 롱 포지션 뭐예요? 상승 예측하고 산 거죠. 대부분이 롱이죠. 숏은 지금 조금 있죠. 이 사람들이 대박 친 거죠. 롱 포지션 잡고 엄청나게 들어갔던 사람들 엄청나게 물렸다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장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나서 장투 얘기하죠. 왜냐면 떨어진 다음에 사면 되는데, 장투 생각했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팔아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 기회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어깨인가 무릎인가? 무릎이면 사라는 거잖아요. 지금 비상금까지 털었다. 아직도 한탕 노리고 있는 개미들이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저렇게 해서 따면 어떻게 돼요? 라이트하우스 보는 너네들아, 집값 떨어지면 너네가 집을 사겠냐? 더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안 사지?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죠? 진짜로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를 때 냅두고 있다가 팔 때 어버버버 하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구승일패하면 망한다고.
그리고 너네 계속 떨어질 때 집 사겠냐 했는데 그래프로 보여줬죠. 통계로. 내 생애 최초 주택 언제 많이 마련했냐. 2011년, 12년, 13년에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통계를 들이대줘도 안 믿어요. 통계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산가치 다 떨어지고 있는 거 지금 주식도 아직은 박스권에 있지만 무한정으로 상승하던 느낌에서 갑자기 바뀌고 있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왜 거래량이 떨어졌냐. 이런 거 다 보면 뭐 때문이다? 테이퍼링 때문이다. 왜? 이제는 회복됐고 회수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고 논의하고 있었다. 연준에서도 몰래.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빼고 있는 거죠. 결론 뭐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양털 깎기 중이다. 충분히 키웠으니까 깎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규제 들어가고 있고 들어갈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뭐 이주열 총재 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규제 들어갈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세계적 규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심리가 안 된다. 머스크가 이야기하는데도 심리가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직도 장투 보고 있나요? 계속 보셔도 됩니다. 남들이 그나마 덜 손해보고 빠질 때 끝까지 버텨보시면 무슨 위험이 있을까. 이제 그 도박판은 지금 단속 떴다. 내가 한참 따고 있더라도 경찰 단속 떠서 잡히면은 도박 자금 다 압수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 도박판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